반갑습니다. 신태순입니다. 요즘 핫한 비즈니스 모델 방식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은 저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저는 다양한 책을 쓰고 좀 기업의 콘텐츠 퍼널 설계, 콘텐츠 제작, 기획, 마케팅 그런 본질적인 맡고 있는 신태순입니다. 소개할 비즈니스 모델을 보통 이제 SaaS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좀 특이한데요. 아마 이 용어를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요. 처음 창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거나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용어가 줄임말인데요.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런데 이제 뒷단에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면은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CRM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화 툴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는 유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 되게 고전적으로 유명한 그런 툴입니다.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CRM 도구로서 자동화 이메일 자동 발송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영업 사원들의 관리나 고객 관리를 좀 어떤 툴 안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오래된 그런 툴이고요. 되게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업이고 오래된 그런 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 가격도 비싸서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툴입니다. 요거는 이제 낯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많이 들어보셨죠?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이제 과거에는 제품을 다운로드 받거나 CD로 예전에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구독 형태로 많이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텐데요. 과거에 내가 프로그램을 다 깔아가지고 설치하고 하던 것들을 그냥 웹상에서 구현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SaaS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랙이나 줌 이것도 혹시 들어보신 분은 계실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다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이고,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내면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형태를 SaaS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이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창업하는 그런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이미 유행을 하고 있고, SaaS만 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분류가 돼서 그것에 대한 연구만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실만한 것을 말씀드리면 스티비라고 하는 이메일 자동화 서비스 있죠. 이제 그 서비스도 SaaS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채널톡이라던가 요새 그런 핫한 유명한 것들은 이제 다 SaaS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죠. 챗GPT라고 하는 것도 SaaS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형 모델입니다. 이 모델로 창업을 할 때는 이제 온라인상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냥 바로 런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배포할 때 빠르게 이제 고객들한테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빠르게 런칭을 하기가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SaaS 모델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SaaS 모델로 창업하는 그런 툴들이나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도 되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코드로 SaaS 모델 창업하는 도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좀 접근성이 많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 개발이 이제 따로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좀 가격 모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안에 락인을 시키죠. 가입을 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계속 유료로 쓸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계속 하죠. 한정된 서비스만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일부 적게라도 내야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만 무료로 쓰게끔 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유료로 월 구독료를 내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가격 모델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진입할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고객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연하게 가격도 책정을 할 수도 있고, 고객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고정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해서 전 고객에게 바로 서비스가 업데이트된 서비스가 바로 나갈 수가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제 CS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SaaS 모델로 하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그냥 바로 웹에 들어가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되기 때문에 챗GPT도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로 진출할 때 되게 이제 좋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는 독립적인 위치 확보가 어렵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쪽으로 예를 들어 드릴 만한 게, 예를 들면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잔디라던가 플로우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팀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쟁이 좀 치열했죠. 그래서 지금 어디가 더 제일 우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게 약간 해외에서는 슬랙과 같은 그런 서비스인데, 자리를 잡게 되면 계속해서 그 안에 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되게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기업이 존속하는 한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쪽 시장으로 되게 경쟁이 좀 치열을 했죠. 그래서 몇 개가 그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네이버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이제 팀워크를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좀 경쟁이 치열한 SaaS 모델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의존도가 좀 있다라는 거는 주로
앞으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질 텐데 비용을 뭐 갑자기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서비스를 닫는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제 그럴 때 이제 종속이 좀 되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런 법적인 부분, 왜냐면 온라인상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고객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면은 아마 구글에서도 이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객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스 서비스를 기업이나 고객들이 이용을 할 때 잘 이용이 안 되고 뭐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한다거나 이런 구조로서 이제 응대를 좀 많이 하게 되죠. 고객 지원을 하고 CS를 하는 게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서비스든 마찬가지지만은 사스 모델의 특징상 뭐냐면 저렴하게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약간 박리다매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고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증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실히 이익률은 점점 높아지는 건 맞지. 그에 따라서 이제 고객이 일정 부분 이상 되게 많아졌을 때 그 안에서 시스템이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질 때는 이제 고객 CS 관리 응대하는 그런 문제에 많이 노출될 수도 있죠. 물론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 서비스 안에서 충분히 그냥 스스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현재 그 챗GPT 같은 경우에도 그 고객센터에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돈을 내고 그냥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잘 안 되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그 안에 그 서비스가 너무 절대적인 서비스가 돼버리면은 정말 가만히 냅두고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뒷단에서 이제 이 서비스 서버가 제대로 안전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거, 데이터를 보호하는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소비자 접점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로 계속 업데이트해 가게 되면은 이제 되게 이익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극복을 하면 이제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스로 내가 창업 아이템을 하겠다 하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는 거죠. 이제 구독형으로 정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웹에서 이제 접근성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스 창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들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지, 그걸 웹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이제 기존에 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도 이제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책정을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고요. 팀원 모집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정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초기 버전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런칭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락인 되는 효과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스티비 같은 그런 자동화 서비스, 메일 제공 서비스도 지금은 되게 고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뭐 행동이 생기면 그 다음 뭐 이메일을 발송한다, 이런 기능들은 초기에는 없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초기에 그 대표님, 부대표님과 이제 얘기를 나눌 때 해외에 있는 서비스 중에 이제 이런 이제 자동화된 트리거가 있고 액션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해외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나눴는데 다 알고 계신데 그걸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때가 이제 2019년도인가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자동화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그런 구조로서 MVP 상품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고객들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면서 고객을 더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를 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 피드백하고 이제 성장하면서 뭐 투자를 받는다거나 글로벌로 진출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인력을 추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또 관여돼서 또 활동하고 있는 회사 중에 이제 고스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카는 이제 키오스크 안에 솔루션 제공하는 곳인데요. 고스카라고 하는 곳에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여기도 대부분 인력이 이제 그 개발자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구독형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하면서 웹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결제를 받고, 공간을 어떻게 임대하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터디 카페라든가 공간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요. 뭐 필라테스 업체라든가 뭐 독서실 뭐 다 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확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해외 사스 모델 기반으로 한 거고,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얼마 전에 또 대표님이랑 얘기 나왔는데 이 해외 사스를 이제 런칭하는데 되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도 얘기 나누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스 모델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쪽으로 피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좀 표면적으로 느끼고 있다 보니까는 이걸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실 수 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그냥 리서치를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드렸고,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영감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책을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